안녕하세요. 성동균 교수님 연구실 소속 석박통합과정 2학기 김민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Meta Reality Labs 리서치 연구자들이 발표한 Leveling the Playing Field, a comparative re-evaluation of unmodified eye tracking as an input and interaction modality for VR입니다. 아이 트래킹 센서는 HTC Vive Pro Eye, Magic Leap 1, HoloLens 2, MetaQuest Pro 2, MetaQuest Pro, Pico Neo 3 Pro Eye 등 최신 VR 디바이스들에 탑재되고 있고, 저자들은 향후 AR VR 디바이스에서 필수적인 구성 요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컨트롤러나 햅게이즈, 핸드 트래킹과 달리 핸즈프리 인터랙션 등 기존의 모달리티만으로는 불가능했던 인터랙션 스킴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이 트래킹의 잠재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이 트래킹이 유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트래킹 모달리티를 다른 모달리티와 어떻게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는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특히 ecologically valid한 방식으로 다른 모달리티와 아이 트래킹 모달리티를 비교하는 베이스라인을 연구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Related Work 섹션을 별도로 정리하지 않고 Introduction에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따로 서브섹션을 나누는 방식으로 정리하지 않기도 해서 간략하게 Introduction에 소개된 기존 연구의 한계점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존 연구들에서는 아이 트래킹의 정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저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눈의 구조상 아이 트래킹으로는 아주 작은 물체를 타겟할 수 없다고 잘못 인용한 연구가 있지만 실제로 아이 트래킹을 인풋 모달리티로 제시한 최초 연구에서는 1도가 아니라 최대 10분까지 작은 물체를 셀렉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연구들에서 아이 트래킹 캘리브레이션 수치를 제공하지 않는데 이는 아이 트래킹 모달리티를 사용했을 때 정확도가 낮게 나타나더라도 모달리티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잘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에러인지 가늠이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존 아이 트래킹 연구의 한계점으로 기존 연구들은 AR, VR, 즉 3D에서의 아이 트래킹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저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AR, VR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화면 같은 평면에 타겟들을 위치시키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으며 3차원의 월드 스페이스에 타겟들을 위치시켜야 한다고, 즉 월드 스페이스 워킹을 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3차원의 공간에서 평면의 UI 구성 요소들을 그냥 진열할 경우 멀리 있는 UI 요소는 크기가 작게 보이고 사용자로부터 거리도 멀어져서 구성 요소 간 정확한 측정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로부터 동일한 거리의 구성 요소들을 위치시킬 뿐만 아니라 각도 또한 사용자를 향하도록 기울이면 똑같은 크기의 타겟으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기존 연구의 한계점들을 바탕으로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컨트리뷰션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선 월드록 타겟들을 이용해 아이 트래킹 퍼포먼스를 측정하고 다른 최저가 없이 오직 아이 트래킹과 컨트롤러 셀렉션만을 이용했을 때 기존의 인풋 모달리티와 차이점을 비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타겟 레이아웃에 있어서 기존 ISO 표준이 아닌 새로운 레이아웃을 사용했다는 점과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레이아웃을 사용하는 것도 보다 정확하게 베이스라인을 측정하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논문에서 진행한 실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 사용된 장비는 메타퀘스트 2 헤드셋이고 여기에 토비사의 Head Mount Display Integrated Binocular XR Eye Tracking 플랫폼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된 앱은 유니티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실험 디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총 4개의 실험 조건들로 실험이 구성되었는데 먼저 인풋 모달리티에 따라 아이, 컨트롤러, 헤드로 구분되고 사용자들이 셀렉하는 타겟들을 어떤 구도로 배치하는지에 따라 더블 ISO 그리고 랜덤 웹으로 나뉘고 그리고 타겟을 배치하는 거리와 각도에 따라 플래너, 스피리컬로 나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겟들의 크기에 따라 3도, 4도, 5도로 나뉘게 됩니다. 따라서 총 4개의 실험 조건들은 모두 조합하면 36개의 블록들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실험 대상들은 이 36개의 블록들을
테스트한 직후에 실험 앱 내에서 간단한 설문을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총 36번의 간단한 설문을 실험 앱 내에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실험이 모두 종료된 후에 최종적 설문을 한 번 더 하는 순서로 실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물론 실험에 앞서 practice round와 eye tracking calibration을 거쳐서 오류를 최소화하는 과정 또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실험 조건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탠더드는 타겟들을 배치하는 구도에 관한 조건인데요. 기존 실험들에 사용된 ISO 표준을 약간 변형한 더블 ISO 방식, 그리고 오른쪽 그림에서 보이는 왼쪽에 해당하는 이제 원이 두 개가 겹쳐져 있는 구도가 있고, 그리고 이 연구에서 고안된 랜덤 웹 방식은 8개의 방향으로 타겟들이 배치된 구도이며, 이제 그림의 오른편 쪽에 해당합니다. 이때 기존 ISO 표준에서는 정해진 순서대로 타겟들을 셀렉하게 되고 이건 더블 ISO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서 고안된 새로운 랜덤 웹 방식에서는 순서가 뒤섞여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순서로 셀렉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타겟 지오메트리는 타겟들이 사용자로부터 Z플레인상으로 동일한 거리에 있어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한 벽면에 위치하는 것처럼 배치되는지 아니면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서 배치되어서 구처럼 이렇게 표현되는지 왼쪽 그림처럼 그래서 이제 사용자로부터 배치되는 거리에 대한 조건입니다. 끝으로 인풋 모달리티는 여러분들도 익숙하신 헤드 컨트롤러 I이고 모두 레이 캐스팅을 사용한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헤드와 컨트롤러의 경우 커서나 레이를 즉각적인 비주얼 피드백을 제공하는 반면 아이 트래킹의 경우에는 사람의 시선이 계속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커서를 쫓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비주얼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와 이제 측정 방식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헤롤 매스 레이시오를 측정을 하고 그리고 타겟을 셀렉하는 데 걸리는 시간, 즉 무브먼트 타임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루풋을 계산하는 식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서 TP, 즉 스루풋은 타겟 셀렉에 걸리는 무브먼트 타임에 이제 반비례하는 동시에 타겟이 멀어질수록 이 타겟이 멀수록 스루풋이 높아지고 타겟이 크기가 클수록 스루풋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앱 내에서 36개의 각 블락이 끝날 때마다 이제 간단한 실험 내 설문을 진행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 설문은 세 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리커트 스케일로 총 11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 항목은 이게 사용하기가 얼마나 쉬웠는지, 그리고 내가 AR, VR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이 셀렉션 모달리티를 사용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이제 얼마나 사용하는데 육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느꼈는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험 앱이 모두 종료된 후에 마지막으로 응답하는 설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총 6개의 항목을 물어보는데, 이제 여기서 눈여겨볼 항목은 첫 번째 항목에서 이제 컨트롤러와 헤드, 아이 게이즈에 각각 순위를 매겨라 라는 항목입니다. 실험 결과를 가설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자들은 컨트롤러와 I가 throughput과 movement time에서 비슷한 결과를 얻을 것이고 I는 head보다 throughput이 좋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빨간 네모 표시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된 컨트롤러와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I가 throughput과 movement time 모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수로 무브먼트 타임 컬럼에 파란색 네모를 쳤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컬럼이 아니라 첫 번째 뚫풋 컬럼으로 파란색 네모를 이동해서 보시면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I가 보라색으로 표시된 헤드보다 뚫풋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다음으로 저자들이 세웠던 가설은 I가 다른 모달리티들보다 에러 레이시 더 높을 것이고 그 이유는 이제
이제 실제로 셀렉션 하기 전에 비주얼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요. 이제 빨간색 네모칸 안에 표시된 Miss Race를 보시면은 주황색으로 표시된 I 항목에서 컨트롤러랑 헤드보다 더 높은 이제 Miss Race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항목은 이제 실험 도중에 진행됐던 36번의 설문 결과에 대한 예측 내용인데요. 이제 이때는 이제 컨트롤러와 아이와 헤드의 선호도에 대해서 컨트롤러와 아이가 헤드 이제 선호도 측면에서는 비슷할 것이고, 그리고 헤드가 이제 선호도가 가장 낮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제 보이면 ease of use, adoption, fatigue 세 가지 컬럼 모두에서 헤드가 가장 낮은 점수가 나타나고 있고 컨트롤러와 아이는 비슷한 점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가설은 이제 그 타겟들을 배치하는 구도를 두 가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더블 ISO와 랜덤 웹 배치 두 가지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 더블 ISO 방식은 타겟들이 나타나는 순서가 정해져 있고 이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유저들이 36번의 블럭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순서를 기억을 해서 더 이제 사용자들이 스루풋이 더 더블 ISO의 경우에 스루풋이 더 높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 가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 I 헤드 각 항목에서 이제 첫 번째 줄이 랜덤 웹이고 두 번째 줄이 더블 ISO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제 컨트롤러도 이제 웹보다 ISO가 더 높고 아이도 그렇고 헤드 항목에서도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설은 이제 사용자로부터 타겟들의 거리에 대한 조건이었던 planar 그리고 spherical geometry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을 스루프상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었는데요. 실제로 통계적으로 검증해 본 결과 저자들의 가설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정리하자면 아이 트래킹의 가능성은 물론 풍부하지만 여전히 타겟 미스레이트이 높게 나타나는 편이고 그리고 앞으로 비주얼 피드백을 제공하는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throughput과 무브먼트 타임은 일정 수준 이상만 된다면 트리비얼한 최적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VR 아이 트래킹 셀렉션 최적화에서 고려돼야 할 부분이라고 저자들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